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최용준의 모터톡.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싸게 사고 국민TV 조합원 되자. TV 개국에 맞춰 국민TV 제휴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G2, 아이폰 구입 시 최대 4구장까지 출자해드리고 휴대용 와이파이 사은품도 드립니다. 휴대폰 싸게 사고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시거나 070-7663-9386으로 연락해주세요. 기존 조합원은 증자해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유일의 모터사이클 전문 코너 최용준의 모터톡을 책임지고 계시는 스쿠터 앤 스타일의 최용준 수석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석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 님. 좀 복잡하죠, 정체가. 네, 예. 정체가. 그래도 지난주에 스쿠터 앤 스타일의 수석기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수석기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별로요. 별로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게시판 보니까 람나미님께서 오토바이 너무 마니악해요. 흑흑흑 하셨더니만 계란님이 무슨 소리예요? 전 이것만 기다려요. 바이크 최고. 감사합니다. 야, 역시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네, 여기 네. 빛이 있습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요 바깥에 어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여기는 어쨌든 간에 최홍준 기자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또 모토톡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스카이페이스 님께서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코멧 650 GT를 타는데 엔진열이 심해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없는 편이니까 만족하세요. 아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코멧 650이 엔진열이 뜨거워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도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까지 탔었는데 그때 한여름에 탔었는데 전혀 열이 뜨거워서 못하겠다는 걸 느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뜨겁다라면 그 바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운동을 좀 하셔서 이제 다리를 좀 두껍게 해서 네. 아니면 좀 반바지 입고 타시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스카이페이스님 좀 뭐랄까 한번 전공을 해보십시오. 코멧 650 GT가 발열이 뜨거운 오토바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바이크는 아니죠. 할리 데이비슨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얘네는 익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가죽 바지 같은 것들을 많이 입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옛날 카우보이들이 입는 챕스라고 부르는 네네. 그 가죽으로 된 덧대 입는 그 챕스는 엉덩이 미국 성인 영화 보면 여배우들이 또 그렇죠. 그것만 입죠. 그거를 여배우들은 그것만 입고 남자들은 청바지 위에 입어야죠. 네. 그걸 입는 이유가 원래 예전에는 지저분한 게 묻는 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열을 막는 거죠, 원래. 열을 막는. 예. 여름에도 하는 이유죠. 야, 근데 정말 그거 보면은
미국 애들 정말 사고방식 대단해요. 오토바이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가죽 바지를 입어라.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더 빠른 차가 필요하니까 엔진을 2개 붙여. 그렇죠. V12 만들어. 막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좀 타이어가 불안해. 그러면 하나 더 달아, 바퀴. 더 달면 바퀴 6개면 어때? 뭐 6개면 어때? 네. 아니면 더 넓혀? 네, 더 바퀴를. 넓혀. 이런 거. 네. 그래서 연비가 나빠요. 아, 그래? 그럼 연료통을 키워. 더 많이 넣어줘.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 예. 정말 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고방식은. 그렇죠. 그 땅 넓이와 그런 마인드랑 좀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참 오늘 주제가 드림바이크잖아. 드림바이크. 드림바이크죠. 예. 드림바이크인데 3부, 4부를 좀 나눠봤어요. 3부에서 다뤄볼 드림바이크는 그나마 현실적인 드림바이크.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드림바이크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무리를 해봤을 때 하나캐피탈 신용대출 김미영 팀장님을 통해서 급전을 융통했을 때 살 수 있는 바이크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해봤고요. 4부에서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재벌 상속자가 된 거야. 재벌 4세. 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분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후계권 그 싸움 끝에 나한테 갑자기 이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내 통장에 이제 몇 조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바이크. 예, 그리고 정말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못 사는 바이크. 이렇게 4종류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 드림 바이크를 이제 한번 정해볼 텐데요. 탱리님께서 저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어요. 최홍준 기자님 한번 태워주삼. 그 바이크는 지금 굉장히 고가고요. 네. 예, 그 당시 그 모델 한 60년대 버전 그 소환넥 베스파 소환넥 모델이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살아 있다면 한 2천만 원 좀 할 거예요. 네, 2천만 예, 원. 그 정도로 굉장히 당대에서도 예쁘고 멋있는 바이크였는데 그 오리지널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요. 네. 그거의 한참 후기 기종인 GTS 250은 제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요. 타고 있는 거죠? 네, 태워드릴게요. 면접 보고요. 탱린이 남잔지 여잔지 일단 면접을 보고. 네, 면접 봐야죠. 예. 여자분인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까? 여자분이어도 봐야죠. 볼 건 봐야죠.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정해야 돼요. 예. 탱린님 그냥 돈 주고 사세요 오토바이. 그게 나을걸요? 진짜. 드럽같이 사죠. 자, 드럽게. 늑대님은 꿈의 오토바이 추억의 검은 독수리. 검은 독수리. 그때 검은 독수리에 나왔던 블랙이글 그 모터사이클 오프로드죠? 그렇죠. 근데 그거 오프로드 스타일.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을 때고 네. 지금 자료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듀얼 퍼포스 맞아요. 그런 거. 예, 계통에다가 많이 씌웠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아음속 광속 뭐 터보 모드 들어가면 오토바이가 한 400km로 달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360도 공중 회전을 하는. 그런 것들. 예, 그렇죠. 뒤에서 자동차가 쫓아오는데 절벽 앞에서 360도 회전을 해서 나쁜 놈이 탄 자동차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얘는 딱 착지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구현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400km 구현하겠죠. 400km 구현하죠. 예, 달릴 수는 있죠. 시판되는 모터사이클이 최고 속도가 340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예. 타이어가 못 버티는 거죠. 타이어가 못 버티는. 그리고 그런 뭔가 이른바 백플립. 백플립 같은 것도 다 하죠, 요즘에. 많이 하죠. 2번도 하죠. 더블 백플립도 하고. 예. 네. 가능하지만 그거는 참 좀 그 전격 제트작전 키트와 네. 좀 약간 라이벌이라면 라이벌이지만 참 많이 부족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탱리님께서 곤란해요. 성별은 여자긴 한데 면접은 좀 이렇게 하셨네요. 자, 저 한번 면접 한번 볼까요? 눈 가리고 볼게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시생님이 11분에게만 허락된 프리미엄 이태리 스쿠터 베스파 30종 최대 17% 할인 이 배너를 올려주셨네요. 그 탱리님 보고 돈 벌어서 사라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탱리님 그냥 사세요. 돈 벌어서. 자, 그러면 오늘 드림바이크. 자, 먼저 그 일종 드림바이크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사고 싶은 드림바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꿈인 거죠. 꿈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건 나중에 뭐 지구 정복의 꿈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요 정도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꿈. 12월 25일 날 여자친구와 같이 심야 영화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고요. 네. 예, 원대한 꿈을 한 켠에 접어두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드림바이크 엑시브 250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네, 엑시브 250. 사실 이거를 꼭 타고 싶어서 시승단에 시승단에 응모를 했는데 어제 발표했는데 떨어지셨군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타고 싶은. 네. 왜냐면 제가 250cc에 대한 그 추억이 있어요. 아마 이종 소형을 준비하셨던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50cc는 두 종류가 있었죠. 국산. 그쵸. 부품 수입해서 만들었던 VT250. 대림의 VT250. 네. 그다음에 효성의 스즈키 250이었나 뭐였나 있었는데. GSX 250. GSX 250. 예,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종 소형 면허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대형을 못 탔었어요.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VT250 250cc 위에 엔진을 딱 타봤는데 그 엑셀을 딱 감으니까 처음으로 느끼는 그 2기통, V형 2기통 엔진의 그 거동. 그렇죠. 왕 하면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 감동. 120번만 타다가 250을 타면 2배니까. 네. 그 체감 그 느낌은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대형을 많이 타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때 250을 즐겨보고 싶다. 또 엑시브가 워낙 잘 나왔다고 하니까, 타보고 싶어서, 네. 체험단 신청을 했는데, 빠꿀 먹었고요. 네. 그거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날이 좀 풀리면 한번 사볼까 생각도 갖고 있어요. 네, 400만 원대면은 네, 괜찮은 24개월 할부로 한 달에 20만 원씩. 20만 원씩. 예.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하루에 6끼 정도 드시잖아요. 한 끼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고기로만 아닌가요? 아닌 최영준 기자님이 방송을 이제 날 더울 때 하다가 겨울 되니까 이제 DJ를 올렸다 내려놓다 하시네. 저 그러다가 9층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윙슈트 아세요? 윙슈트? 예. 그거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윙슈트라고 하시면 그 날개 달린 거요? 네, 날개 달리는 옷이요. 날다람쥐 옷. 날다람쥐 옷. 그 동영상에 가끔 나오는 거. 그거. 여기가 9층이긴 한데 옆에 바로 건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옆 건물 옥상으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럼 다행히 죽진 않겠네요. 옆 건물 옥상이면은 1층에서 9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9층에서 1층보다는 그래도 9층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헬멧 없는 상태 들이박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시면서. 네. 잘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드림바이크는 엑시브 250. 네. 우리 최영준 기자님은요? 제 드림바이크는 LML 오토매티카라는 스쿠터입니다. 네. 네. 그 스쿠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이 탔던 그 베스파. 네. 그 베스파가 이제 가장 많이 널리 퍼지게 된 게 PX125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 왼쪽으로 기아를 넣는 4단 기어가 달린 수동 모델인데, 그리고 뒷브레이크는 발판에 있고, 그 모델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왔죠. 네. 계속 나오고 이탈리아 거지만 영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신기업이라는 곳에서 마신공업이요? 마신기계인가? 마신기계, 마신공업. 왠지 느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그런 건데. 개그 만화에 나올 법한 우리 마신공업은 이러면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느낌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마신공업. 형제 전기 이런. 그런 데에서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했었죠. 어허.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70년대쯤에 나왔는데 너무 이르게 나왔죠. 너무 이르게 나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마신이라는 엠블럼이 붙어 있는 PX125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었어요. 종종 보였고 패치장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요. 있었고 그 모델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라이센스로 생산하다 보니까 또 영국은 가버리고 남은 인도인들이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 브랜드로 LML이라는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제 좀 투자도 받으면서 잘 키웠죠. 그러면서 이제 오토매틱 모델. 생긴 거는 PX125랑 동일하지만 이제 오토매틱 엔진과 미션 런진 오토매틱카라는 모델을 팔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쁘고 편리하죠.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360 몇만 원이요. 360 몇만 원. 네. 괜찮죠. 예. 360 몇만 원이면 최영준 기자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예, 사장님한테 잘 얘기하면 8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융통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드림바이크. 그렇죠. 예. 굉장히 타고 싶어요. 예. 왜요? 여러 모터사이클 전문지 기자로서 대배기량 빠른 것도 많이 타보셨을 텐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소배기량 스쿠터에 꽂힌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가격이죠. 가격뿐만 아니라 그게 그 드림바이크라는 게 네. 막연히 이걸 내가 타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물론 분명히 불편한 점도 더 많지만 너무 예뻐서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뭐 어디를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 정도는 갖고 싶은 네. 그런 바이크인 거죠. 예. 여자친구는 없지만 맥심은 매번 사본다. 왜냐 표지 모델에 있는 분을 이제 내 방에 모셔두고 싶어서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 야동을 지우지 못하고 따로 폴더에 넣어두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 야동이란 건 야외 동영상, 야외에서 찍은 야외 동영상들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은 경치 찍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예, 지금 소녀님이 야사 올려주셨어요. 야외 사진. 예, 야외 사진. 최용진 기자님 되게 멋있으시다 하면서 이 사진 바로 최 기자님 사진인가요? 네. 전데요? 난데? 예, 우리 소녀님이 최용준 기자님의 야사, 야외 사진 올려주셨는데, 모터사이클 타고, 산속을 질주하는 모습. 아마 2010년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네. 네, 말이 없어졌어, 지금.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계란님은, 제 드림바이크는 제가 안 타본 모든 바이크입니다. 꼭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나 할리 데이비슨이네요. 성능이나 스펙으로 보면 영 아니라지만 빨간색 소프트테일 슬림의 그 섹시한 라인에 올라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흐뭇합니다. 검색해보니까 그리 인기 있는 기종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취향은 존중해 주시죠. 라고 올리셨네요. 네. 특히 소프트테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가장 할리답고 모터사이클이라는 기본적인 형태에 충실한 굉장히 네. 예쁜 모델이죠. 예쁜 모델이지만 사귀는 좀 그런. 근데 할리 데이비슨 중에서 저는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소프트테일. 예. 그렇군요. 그 중년 공치생님은 오토바이 중에 에어컨 나고 후진도 된다는 값은 그랜저랑 같다는 그거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야기 듣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에어컨 나와요. 그렇죠. 예. 에어컨 나오는 건 없고요. 네.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에어 프레셔, 네. 서스펜션의 강도를 골드윙에 버튼으로 조작하게 되는데, 그게 에어 프레셔라고 써있는데, 에어만 읽고서. 에어 컴프레셔로 읽는 거죠. 에어 컴프레셔로 하신 분들이. 그리고 물론 안에 통풍 장치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뜨거운 김이 나오는 거죠. 뜨거운 겁니다. 겨울철에. 그러니까 엔진 열이 라디에이터에서 이제 라디에이터가 냉각을 시키는데 그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은 없지만 온풍기는 있다고 달려있다고 봐야죠. 보시면 되고요. 대만제 스쿠터도 이런 장치는 달려있어요. 특히나 그 덕트를 열면은 다리 사이에서 그 바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꽃을 향해서 나옵니다. 온기가. B에서 나오는군요. 예, 대만의 제조사들은 알고 있어. 어딜 가장 덮여야 되는지. 대만이 원래 더운 나라인데. 예,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이제 바이크가 많이 과열이 될까봐. 네.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으로 많이 덮여 있으니까 열을 잘 빠지도록 그런 덕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하필이면 그 위치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위치인 거고 어떻게 본다면은 라이더 자신이 아니라 라이더의 여친과 와이프를 위한. 그렇죠. 예. 네. 지구의 평화 안녕을 위한 거죠. 그렇죠. 네. 예. 후진 기어는 종종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달리고 이게 아니라 주차했을 때 뒤로 뺄 때 굉장히 건조 중량이 350km, 400km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대형 모터사이클, BMW LT라든가 할리 데이비슨도 달려 있는. 할리 데이비슨은 없고요. 예, 골드윙이 달려 있죠. 골드윙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치를 이렇게 탁 돌리면은 그 전동 모터로 징징징징 이렇게 뒤로 살짝 뺄 수 있는 그런 것은 붙어 있죠. 할리 데이비슨 죄송합니다. 그 골드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시동 모터 시동 모터를 반대로 돌리는 거죠. 반대로 돌려가지고 후진을 할 수 있는 거고 BMW의 L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힘을 거꾸로 역이용하는 거죠. 엔진 힘을 달릴 수 있었군요.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현실적인 드림 바이크 저는 XUV250 그리고 최영준 기자님은 LML 오토매티카를 꼽아 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땡겼다. 제2금융권에서 땡겼어요. 김명 팀장과 상담을 해서 에이씨 한번 확 땡겼어. 이럴 경우에 살 수 있는 드림 바이크. 최영준 기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BMW F800 GS 어드벤처 모델이죠. F800 GS 어드벤처. 왜 이 모델을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듀얼 퍼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잘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포장에 들어가도 잘 달리고요. 그리고 어드벤처 모델이기 때문에 30리터의 대용량 25리터의 대용량 연료 탱크
그거면 한번 집어넣으면 부산까지 가고 좀 돌아오거든요. 네. 그 정도의 뭐 괜찮은 연비. 그리고 일단 뭐 등치가 커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뭐 그런 추운 날씨에도 바람도 잘 막아주고 네. 굉장히 편하게 잘 탈 수 있는 기종이죠. FX GS 어드벤처. 예. 약간 오프로드 듀얼 퍼포스 듀얼 스타일의. 퍼포스 개념이죠. 예. 네.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1969만 원이죠. 1969만 원. 예. 아, 드림바이크 제2구민권 땡긴다고 했는데도 2천만 원 안 넘기시네요. 아,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배포가 작아지셨어요? 그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BMW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이낸스가 있기 때문에 네. 무이자 할부나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오토매틱카를 살 돈을 선수금으로 집어넣으면 네. 매달 얼마씩 넣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음.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 바이크 기왕 어서 돈을 땡겨서 할 거면은 네. 기왕이면 오래 탈 수 있는 걸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네. 이 기종을 고른 거죠. 아, 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3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꿈, 드림의 이 한계가 명확해졌다. 아, 그렇죠. 질르라고 했는데도 2천만 원 밑으로 질러. 그렇죠. 예, 못 지르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의 현실적 드림 바이크가 뭐냐면 멀티스트라다 흥천 SS. 아, 1000S. 중고 1,000만 원. 1000 DS인가요? 아니면 네, 1000 DS. DS. 예. 네. 중고 1,000만 원. 네. 괜찮죠. 네. 예. 그 정도면은 뭐. 예, 이 생긴 게 바로 듀얼 퍼포스 스타일이에요. 네,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면서 좀 쉽게 탈 수 있고 그렇죠. 예. 모터사이클에 뭐 페어링 많이 붙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좀 간단하게만 예. 붙어 있고 아주 최선의 방풍을 위해서 또한 이 자세가 업라이트 포지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좀 상체가 앞으로 수그러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탈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제가 이거를 선정을 해봤고 또 하나 자, 듀카티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건시 클러치의 그 느낌이랄까, 달달달달거리는 소리랄까,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듀카티 1000 DS인가요? 아, 1000 DS. 네, 아, 1000 S가 있고 DS가 있는데 네. 그 1100이 되면서부터 D가 이게 듀얼 플러그, 네. 스파크 플러그가 한쪽 딱 두 개 들어간다고 해서 듀얼 D가 붙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러면서 연비가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해봤자 뭐 몇 프로 안 되고 아무튼 그 모델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모델이죠. 메리트 있는 모델인데 중고가 별로 없고요. 예. 아무튼 그 1100으로 바뀌고 1200으로 넘어가면서 이 중고차 가격이 1,500만 원, 2,200만 원, 뭐 2,8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 중고가. 네, 신차가 3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예? 신차가 3천만 원 가까이 신차가 됐으니까. 3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네, 그런 차죠. 네, 중고로. 1,9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찍었다고 해서 너무 꿈이 작아진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작 1,000만 원짜리 중고를. 그것도 중고를. 드림바이크가 중고. 드림바이크가 중고. 아, 우울하다. 아, 대한민국 30, 40대가 이래요. 그렇습니다. 한숨이 확 나오네. 혹시 김효진 PD는 타고 싶은 오토바이 있어요? 역시 베스파. 저번에도 베스파 말씀하셨지. 네, 베스파 한번 타보면 또 좀 느낌 다를 텐데. 베스파가 생긴 것과 다르게 사나이의 바이크죠, 원래. 그래요? 네. 굉장히 터프하죠. 네. 휘청휘청대고. 네. 그만큼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 쫙쫙 가속해주고, 이게 굉장히 약간 거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로얄 엔필드 좋아하신다고, 예, 그러셨죠. 예. 로얄 엔필드 괜찮죠. 로얄 엔필드도 괜찮죠. 최근에 그 GT? 컨티넨탈 GT, 예. 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막 험담했던, 네. 예, 새로 런칭한 GT 모델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한 소리 들었군요, 그쪽에서. 아니요, 아무 연락 없는데요? 보통 이쯤 하면은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을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파일 녹음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네. 그게, 거기서 아니다, 그 바이크는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컨티넨탈 GT는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전에 있던 모델들과는 한 차원 다른. 네. 예, 모델이어서 저도 꽤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은 안 살 거라서 안 찾아봤는데요. 그래요? 조금 있다가 노래 듣고 와서 네. 가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네, U2의 When Love Comes to Town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가 로얄 엔필드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약간 그런 연주가 살아있는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그런 락 음악들이 네. 바이크 라이딩과 잘 어울리죠. 그리고 또 계란님은요. 얼마나 터프하길래 과거 S사 바이크처럼 막 직진해서 라이더 떨구고 그런 말이 나올 수준인가요? 베스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처음 타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스파나 그런 스쿠터들은 원심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로틀을 감았을 때, 즉답적인 반응이 오지 않죠. 한 박자 쉬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한 2cm를 밟았어요. 근데 앞으로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뭐지라고 그 짧은 시간에 더 밟는 거죠. 그러면 뭐 한 4, 5cm 정도를 밟았다. 그러면 한 박자, 두 박자 쉬었다가 급가속을 하는 거죠. 스쿠터가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게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원심 클러치가 한 박자 늦거든요. 그 때문에 좀 당겼는데 안 나가는데 하고 더 당기는 거죠. 그러면 확 급가속을 하죠. 그러다가 매점 문 뚫고 들어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전봇대 붙잡고 멈추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시생님이 F800GS 어드벤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맞나요? 네, 이 모델 맞습니다. 이 모델 맞군요. 오, 이게 바로 현실적 드림바이크. 그렇죠. 예. 그걸 타면 그렇게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오프로드도 상당히 잘 타시잖아요. 뭐 교관으로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교보제로 사용하는 바이크가 그 바이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항상 이제 교보제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내 걸로 좀 더 자유롭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빨리 그 현실적 드림바이크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1900 얼마요? 1969만 원이요. 1969만 원. 참, 그리고 로얄 엔필드 가격도 알아봐 주신다고. 13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로얄 엔필드가 1320만 원이요? 532cc인데, 근데. 좀 비싸다. 비싼 감이 있는데, 뭐, 배기량이나 그런 거를 치면은 비싼 감이 있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네오 클래식 바이크들 그런 라인업으로 친다면은, 납득할 만한. 네. 그러니까 물론 한 1100만 원 정도 됐으면은 괜찮겠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 그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500cc가 무슨 1000만 원이 넘냐. 옛날에 그냥 간단하게 cc당 만원.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베스파 300cc가 베스파 GTS 300 같은 300cc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입니다. 오, 지금 타고 계신 게요? 아니요. 제 거는 좀 더 싸고요. 네. 더 쌌죠. 네. 가장 비쌌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좀 그쪽에서 좀 많이 이제 했을 때 뭐 환율 뭐 그런 핑계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1200 가까이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300cc 스쿠터가 비싸다. 시당 만 원은 이제 뭐 되게 과거의 이야기죠. 예. 그 계란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어드벤처가 드림카라는 건 키 크다는 자랑인가요? 아니요, 저 키 170인데요. 예. 근데 어드벤처 계열도 좀 타기 힘들잖아요. 키 작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시내 다닐 때 좀 괴롭죠. 예, 다리가 안 닿으니까. 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모 잡지의 이모 기자님께서는 그 정차 상태에서 GS를 타셨는데 그 옆에 있는 차 타이어 그렇죠. 위에다가 발을 껴넣는 신공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저도 종종 하고요. 항상 멈출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갓길 쪽으로 붙어서 인도에 발을 내렸습니다. 아니면 아예 발을 안 내리거나요. 계속 천천히 조금씩 하면서. 네. 야, 그러다 보니까 스킬이 올라가죠. 저속 컨트롤 능력이죠. 매번 연습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체상의 불리한 부분을 장점으로 바꾸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일이 많은데 넘어지면은 어차피 발을 내디뎌도 안 닿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다 이렇게 세울 때는 이제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테크닉으로. 그렇죠. 근데 테크닉이 되는 대신에 이제 체력 소진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한 번 또 찾아봐야 돼요.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4부에서 만나볼 드림바이크는 진짜 드림바이크거든요. 네. 돈에 제한이 없을 때. 없을 때.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만 집 앞에 검정색 수용차 와 있어. 그러더니만 그 흰 머리에 이제 그 이순재 씨 같은 그런 젠틀한 어떤 노인이 오시더니만은 도련님 이러는 거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알고 보니 드디어 저희 그 회장님 그렇게 찾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바로 도련님이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얼마 전 비행기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련님이 이제 우리 그룹의 후계자십니다. 이거 있잖아. 드라마 시작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전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찍혔어. 네. 정말 이 전제 정말 싸구려다. 참 그것도 참 식상하죠. 식상하고 되게 정말 저렴해요. 저렴한 비유지만 저도 근데 종종 집에 가서 종종은 아니고 옛날에 부모님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친가에서 자면서 혹시나 나에게 그런 어떤 날 키워주신 부모님 말고 생부가 또 따로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다가 화장실 가서 거울 봤더니만 우리 아빠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아니겠구나 포기. 그렇죠. 그런 거죠. 다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통장에 엄청나게 찍혔다. 엄청난 돈이 있다. 자 그럴 때 사고 싶은 바이크. 자 우리 최영준 기자님은 저는 일본의 요시무라라는 머플러 네네. 이자 머플러라는 파츠 개발하는 그런 업체에서 컴플레이트 모델로 팔고 있는 카타나 1135R이라는 모델이죠. 카타나? 예. 카타나라는 모델은 스즈키에서 만든 모델인 건 알고 있는데, 요시무라에서도 또 커스텀을 했다고요? 예, 스즈키가 1982년도에 양산을 했던 GSX 1100S 카타나라는 그 모델을 요시무라라는 그 업체에서 풀튜닝을 한 거죠. 풀튜닝을 해가지고 완성차 상태로 이제 일반에 판매를 하는 바이크인데, 이 바이크가 종종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제 드림 바이크로 꼽히고 있죠. 20년씩이나요? 20년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15년 정도. 예. 아니 이 바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 카타나라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예, 저도 근데 카타나라는 모델이 1100, 750, 400, 250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400cc 버전이 많이 팔리고 지금도 타고 있고요. 저도 그 바이크를 2대 정도 탔었는데 이게 오리지널은 1100이거든요. 그 오리지널을 갖고 싶었던 거죠.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이고 또 요시무라의 커스텀이 들어가요. 네, 풀 튜닝이 된 그런 이 카타나 자체가 당시에는 80년대 초반 당시에는 시속 240km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바이크였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제대로 못 달리는 바이크거든요. 근데 그 바이크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낸 거죠. 요시무라 할아버지가.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했나요? 일단 그 차체의 말랑한 차체, 이거 굉장히 차가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휘청대는 게 많은데 그 프레임을 보강하고 그리고 엔진의 완성도를 더 높인 거죠. 그래서 출력을 더 높여서 기존에 95마력이었던 거를 이제 150마력까지. 당시에 95마력이었어요? 80년도에. 굉장히 대단한 거였죠. 그것도 대단했는데 그걸 왜냐면은 150마력으로. 그 로얄 프린스 있죠. 배우 로얄 프린스. 그게 80마력이었어요. 아하. 국산 차량이 80년대. 하긴 로얄 프린스. 그렇게 보면은 2090년대 중반에 벤츠 E 클래스 W124 모델 같은 경우에 그것들이 110마력, 100마력이었죠. 근데 자동차가 차들이. 80마력. 네. 오토바이가 80마력. 카타나가. 95마력. 네, 95마력. 82년식 차들이. 82년식. 네. 이 95마력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150마력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무게가 그냥 건조 중량이 241kg였는데 이거를 197kg까지 줄이고. 어떻게 30kg나 덜어냈죠? 모든 페어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건 다 떼버리고 카본 파츠나 가벼운 절삭 파츠, 알루미늄 파츠로 다 바꿔버린 거죠. 와, 대단하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주문하면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어요? 예. 아마 이 카타나 모델이 2002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파이널 에디션이라는 걸 만들면서 단종을 시켰는데 신차의 수준의 재고들이 아직 몇 대는 일본에 남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대량 매입을 해서 요시무라가 갖고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가 한참 버블 경제가 꺼지던 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못 팔고 창고에 쌓아둔 차들이 있거든요. 데드 스톡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3천만 엔 정도. 3천만 엔. 300만 엔. 300만 엔. 300만 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해가지고 한 4-5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4-5천만 원 정도면은 네.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검사나 그런 검사 개별 인증을 받아도 네. 한 500만 원 정도면 대행이 가능하니까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한 6천 정도에서. 그렇죠. 아이 뭐 집에 뭐 조 단위로는 있는데 뭐 1,000만 원쯤이야. 뭐. 야,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뭐 최첨단 신형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레트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베스파 LMN도 그렇고. 네, 그것도 있지만 신형은 지금 나온 2014년식 최신 바이크를 사도 내년이면 구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구형이 될 거 어차피 구형인 거. 근데 정말 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오토바이를 그렇죠. 타보고 싶다. 예. 제대로 손질한. 그죠. 이걸 저도 그럼 뭐 커스텀 같은 걸 해보겠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네.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전문가가 한 거에 대한 그런 공임과 그런 노력,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인 거죠. 그 정도 돈이면 오토바이 주문할 때 그 요시무라 그 할아버지, 그분, 예.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예, 이제 히데 경영자인데 요시무라, 예. 그분도 같이 모시고 올 수도 있겠네. 그분 자존심이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그래요? 안 오실 것 같아요. 2대 3 오지 않을까? 같이 와라. 밥이나 먹자. 괜찮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종류별로 쭉 한 대씩 갖고 와봐라. 예.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무조건 10대를 살게. 오. 그런 거. 근데 예. 이 요시무라에서 이런 그 요시무라 1135R 카타나 말고도 뭐 네. 하야부사를 개조한 모델이라든지 뭐 GSX R1000을 개조한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참 갖고 싶죠. 좋아요. 그럼 저는 그 현실적인 드림 바이크, 현실적인 제가 돈이 많았을 때 드림 예. 바이크는요, 전 좀 간단해요. BMW K1600 GT K1600 GT, 예. 또는 골드윙 F6B. F6B, 예. 예. 그냥 시판 차죠. 시판 차죠. 3,500만 원.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약서를 쓰고 있을. 계약서 쓰고 예. 있겠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얄밉네요. 완전 얄미워. 진짜 얄미워. 아까보다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얄미워. 지금도 누군가 계속 도장 쓰고 있겠죠. 완전 얄미워. 예, 그래요. 저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예. 근데 몇 조가 있는데. 몇 조가 있어도 뭐냐면은 이걸 타고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커스텀 바이크는 전 갖고 와도 만질 저기가 없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좀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너무 튀면 또 그렇거든요. 딱 그 정도. 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졌지? 그러게 좀 더. 집에 조가 있어도 3,500만 원 오토바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 네. 여기 전시장 여기 택시 타고 그렇죠. 5천 원만 내면 충무로 가. 만약에 지금 산다고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올걸요? 그 전에 오셨던 그 크신 분이. 정길이가요? 네. 이정길 분이 갖고 오겠죠. 갖고 오겠죠. 이렇게 들고 올죠. 네. 이렇게. 타고 오겠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사인하고. 그렇죠. 거기 네. BMW 파이낸스에 사인하고. 네. 그렇죠. 하긴 할 수 있는데 뒷감당이 안 됐어요. 3천만 아. 원짜리 오토바이 내가 어떻게 사?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죠. 3천만 원짜리 차도 못 사는데. 이 기획을 괜히 한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우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있어요. 추해지는데. 연말인데. 자, 빨리 넘어갑시다. 뭐냐면 예? 진짜 드림바이크로. 진짜 네. 드림바이크로.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제 뿔을 뿌리는 소뿔을 뿌리 님께서 배트모빌을 올려주셨어요. 배트맨 예. 오토바이. 이런 거 진짜 괜찮잖아요? 괜찮죠. 근데 네. 사와도 안 굴러갈 텐데. 굴러간다고 하면 앞에 기관총도 달리고 툭 쏘면서. 괜찮네요, 그거. 괜찮죠. 괜찮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악당들이 타던 게 R1200 RT 아닌가요? 베인이 타던 거. 바인인가 베인인가 악당. 베인인데, 네. 네, 저 잘 안 봐가지고. 그거랑 F800 계열도 오토바이 타고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산 넘은 발언도 저는 BMW 800R 탑니다 하셨는데. 네이키드 스타일. 예. 네이키드 스타일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인데. 그래요? 예.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뭐 같은 게 좀 많으니까, 좋은 바이크 타시네요. 예. 예, 아주 좋은 바이크죠.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헬멧이 KBC 헬멧이네요. 네. 왜요? 네. 또 당연히 다른 게 좋아요. 되게 무거워서요. 아하. 헬멧 보면 딱 아시네. 저 계란님께서 와, 이 방송 되게 현실적이에요. 바이크 잡지나 관련 비디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바이크가 여기선 조만장자에 드리는 바이크가. 아이, 진짜. 조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 진짜. 갑자기, 갑자기 벗어나기 싫다. 괜히 왔다. 조만장자라니까 예전에 만화 있지 않았나요? 신문 연재 만화. 조만장자 만화 나오는 거 있는데. 하여튼, 조만장자. 이분이 시생님께서 또, 1982년 스즈키 GSX 카타나 1100. 바로 맞습니다. 이 모델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에서 맨 오른편에 있는 인상 험한 아저씨가 바로 요시무라 후니오. 요시무라 이 시스템을 만든 그 이제 엔지니어 분의 아들 되시는 분이죠. 네. 네. 후지오 요시무라. 후지오 요시무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배트모빌, 저 이걸로 할게요. 드림바이크. 이걸 타고. 괜찮네요. 정말 앞에 있는 그 차들 다 기관총 쏴버리면서 드르르르 하면서 세상을 돌진하고 세상 속을 꿰뚫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럼 전 그것도 할래요. 그거 뭐더라? 터미네이터. 네. 폰가에서 나왔던 그 예, 기계가 이렇게 사이버틱스인가 만든 그거. 네. 네, 그거. 우리 김 PD는 기관총 하니까 갑자기 장성택이 생각나는군요. 하여튼 핏줄이 저래. 핏줄이 저래. 기관총. 예. 기관총이라. 좀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관총. 네. 아, 맞다. 조만장자는요, 시민 쾌걸의 마이더스. 만화 시민 쾌걸의 마이더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주체를 못하는.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짓만 하는. 근데 마이더스의 드림카가 BMW K1600 GT 아니면 골드윙 아니면은 카타나 1982년식. 완전 현실적이죠. 이게 바로 저희 방송, 저희 코너의 그 리얼리즘입니다. 그죠. 아무나 추구 못하는 거죠. 극사실주의예요. 극사실주의. 자, 그러면 극사실주의 관점에서 떠나서 우리 최영준 기자님의 또 다른 드림바이크 어떤 게 있습니까? 혼다 NR750. NR. 예, NR. 그 바이크 대단하지 않아요? 등장한 그 핫 이슈를 몰았던 당대 정말 엄청난 몇 년도에 나온 바이크죠? 1992년도에 발표했던 모델인데요. 네. 일종의 컨셉트 모델로 나왔던 건데 거의 그것을 그대로 시판 모델로 만든. 네, 그 이전에 항상 그 레이스, 네. 그러니까 GP, 모토GP, 지금으로 치면 모토GP죠. 그때는 이게 GP 500GP에 참전했던 NR500이라는 모델이 이제 그 당시에 레이스 규정상 4스트로크 가진 모델들은 500cc까지여야 한다. 하고 분명히 4기통이어야 한다라는 그 룰이 있었는데, 근데 2스트로크라면은 이제 더 얼마든지 조금 더 배기량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스트로크 모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세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피스톤을 키우자니 이거는 이렇게 배기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뭔가 좀 더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더 많이 폭발시켜서 좀 더 센 엔진을 만들어보자. 130마력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게 타원형 피스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피스톤은 동그랗잖아요. 네. 피스톤이 동그랗지 않고 타원 모델인 거죠.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밸브를 보통 두 개씩. 네. 흡기 배기 2개씩 집어넣었었는데 이건 3개씩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크랭크 로드도 보통 피스톤 하나당 로드가 하나인데 이건 2개씩. 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내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레이스에 참가를 했고 이 바이크를 기술을 버리지 않고 양산화시킨 거죠. 92년도에. 그게 NR750이라는 모델이죠. 또한 이 NR750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도 티탄 코팅된, 그렇죠. 당시로서는 우주 왕복선에 쓰는 기술을 썼다고. 무조건 최고로만 만든 거죠. 비싸게. 네, 제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당시의 시판가가 얼마였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당시에 6천만 원이 넘었고. 92년대 오토바이가 6천만 원. 네. 근데 이게 딱 이게 나왔을 때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졌죠. 버블 경제가. 이게 처음에 300대만 한정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300대 주문이 거의 다 꽉 차 있었대요. 네. 하지만 이제 막상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일본 내수인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이게 납차를 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거 취소. 그리고 막상 열어봤더니 그만큼의 메리트가 없는 바이크가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컸지만 이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탔을 때의 그런 체감, 뭐 이런 파워나 운동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안 팔렸죠. 안 팔렸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처음에 만들었던 300대의 신차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그런 약간 비운의 바이크죠. 네. 근데 지금 못 구하는. 지금도 신차에 준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살려면 한 6천만 원 들어갑니까? 더 줘야겠죠. 1억 들어가겠네. 이제 이미 이게 지금 20년이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이 막 붙고 있을 때죠, 지금은. 지금은 한 1억 정도 주면은 신차 수준의 것을
뭐 전 세계 수배해가지고 찾아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좀 탔던 중고들, 음. 중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천, 7천 정도면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그 극사실주에서 벗어나서 아, 맞다. 마이더스의 조만장저처럼 가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1억을 못 넘어. 어떡해. 그냥 아까 우리 게시판에 청취자 올려주신 배트 오토바이가 그래도 그게 드림이네. 그나마 드림이었고요. 네, 다 300만 원짜리 스쿠터, 450만 원짜리 국산 오토바이, 그리고 시판되는 BMW 투어러 골드윙, 그리고 나온 게 1억을 못 찍네. 우리 왜 언제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졌죠? 아니면 국민 TV라서 그런가? 서민 근본주의? 사회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뭐 잘못된 교육의 병폐일까요? 우리가 찌질이에요. 인간성, 우리가 찌질이에요. 사람이 문제죠, 뭐든. 자, 이렇게 현실적인 드림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날도 추우니까, 집안에서 콕 박혀 있지만 마시고, 뭐 이렇게 친구분들과 잠깐 야외도 나가시면서, 본인의 드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스케일을 키워보세요. 저희처럼 서민 근본주의, 극사실주의에 파묻히지 마시고, 예, 용량 팍팍 높여서. 꿈은 크게. 꿈은 예, 크게. 예. 예, 하여튼 최영준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예, 다음 주에도 멋진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 인파이팅 리퀘스트 쇼와 그리고 모토톡으로 꾸며봤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 보니까 약간 꾸물꾸물 하면서 또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거나 말거나,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 아직도 충격받았어요. 저희 스케일에.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12월 19일 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 뭐 가슴 딱 피고 어깨 힘 주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